네, 정부가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요.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글쎄 어제 이제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저희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네. 그래 보면 그 내용들이 우선 저희들은 이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완화가 될 경우에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기업 위치와 산업단지 개발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더욱 가속화돼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경제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걱정들이 좀 더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일단 어제 발표된 계획은요,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못 박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수도권으로 투자가 몰릴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단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은 입지가 좋을 수는 있지만 이 토지 가격이 비싸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네. 또 이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이 토지나 지대가 싸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지방과 수도권 간에 이렇게 이제 투자 여건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단정짓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요존 구규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고 대부 계약도 안 되고 오로지 사용 허가만 되는 곳이거든요. 네. 요존 구규림과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보전산지 이 세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왔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네.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이 공장 입지 규제, 그동안 있었던 그다음 업종 제한 규제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광역시 이런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 조성할 때 요존 구규림 편입 면적 기존 4헥타르 미만인 것을 8헥타르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면적이 서울시와 이 세 개를 합친 면적이요.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면적이 약 한 60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약 한 3분의 1은 한 20만 헥타르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건이 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상 지역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제 이것이 실행이 된다고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지역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 9일 날 정부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 요존 구규림에 대해서 호텔, 리조트 같은 이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산업단지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이 대상이 되는 이 지역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으로 못은 박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 소견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제 발표된 정책이 다 실시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수도권이 아니라 중부권 지방에서부터 이 정책이 더 확산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몇 차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요.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네. 이 법이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교육법 이 하나만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필요한 규제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좀 난망하다, 네.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누차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자 수도권에서 또 사업하고 있는 이제 중소 사업자들이요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내의 지역에 따라서도 또 편차가 큰데 네, 수도권만 규제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겠느냐?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또 필요하다. 그러므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대목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 수도권 중에서 특히 경기도의 북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그동안에 그 주한미군의 주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평택으로 주한미군 전체가 이전하면서 뭐 예를 들어 경기 북부 지역에 그동안 아주 낙후되었던 지역은 완전히 그 공허함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도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그러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의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맞춤형인 정책들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들면 그렇게 주한미군이 나간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공동화가 되고 황폐화가 되니까 그럼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들을 그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 지방 대학의 한 중소도시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은 그 중소도시 경제의 약 한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학이 수도권 그렇다고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이 지방 도시도 역시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을 냈는데 이 지방 도시는 지방 도시대로 이 지역 대학광 발전하도록 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내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의 이런 발전은 수도권 내의 어떤 대학들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법도 제가 냈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은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어떤 아주 단순한 구도보다는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배려하는 맞춤형 상생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 이런 데 동의합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요, 이걸 좀 이제 전국 단위로 넓혀보면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워낙 국내 경기가 이제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수도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뭐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은 오히려 이제 해외 뭐 이제 이 비용이 덜 드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비수도권으로 이 나가게 하려는 유도 전략이 네.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시키고 국내 경기는 계속 좀 이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지금 논의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무조건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발전해온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하고 그것을 지방으로 좀 분산해서 지방을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은 그런 논리와 함께 이 지방 발전 대책을 병행해서 시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이 국토 균형 발전은 무조건 수도권을 좀 빼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뭐 고르게 발전시키자 이런 어떤 1단계적인 그런 어떤 논리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수도권 국토 균형 발전을 하되 지방 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바로 그러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어떤 좀 유리한 제3국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방 발전 대책을 함께 그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수도권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가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장기적인 계획은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 정부도 절박한 것 같거든요.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대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늘 뭐 주장을 합니다만 이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배가 한 척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한쪽에 사람들을 잔뜩 실어놓고요. 한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잔뜩 탄 쪽으로 배가 기울어서 네. 침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현실이다. 이렇게 그림을 선정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던데 네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이 국토 균형 발전의 전략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그리고 지방 발전 정책을 쓴다는 것은 이 과밀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철학적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그런 건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우선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부터 우리가 지난 1일부터요. 그 지역균형 발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수도권 규제화나 반대 1,0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좀 하고 있어서 네. 현재 760만 명이 넘어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노력도 하지만 이렇게 네.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를 어떤 그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네. 이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들을 상대로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어떤 토대를 만들어서 설득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기적 대응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의원님.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